올여름 더위와 열대야가 유난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들리시는지요? 여름하면 열사병 같은 더위 질환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여름에 보입니다. 은 바로 식중독입니다. 여름에 가장 빈번한 네, 균은요. 감사합니다. 경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장염 비브리오, 그리고 살모넬라가 있고요. 이 밖에 겨울철에 집중되는 노로바이러스, 봄철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중독은 여름뿐만 아니라 사실 사계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저 김가영이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주자, 바로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식자재는 씻어서 바로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하고요. 날 것과 이미 조리된 음식은 구분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음식이 먹다 남았다면 꼭 한번 끓여주세요. 다음은 캠필로박터 제균입니다. 이 제균은 복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로 닭요리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요. 오염된 닭고기를 통해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과 주방기구를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장염 비브리오입니다. 육지보다 바다가 늦게 달궈지기 때문에 해수 온도가 고온으로 유지되는 10월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균인데요. 원인은 오염된 어패류가 되겠고요. 조리하실 땐 깨끗한 수돗물로 충분히 씻고 또 충분히 익혀 드셔야 안전합니다. 이번엔 살모넬라 식중독입니다. 계란 및 알 가공품, 김밥 같은 조리식품, 육류 등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 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음식에 뼈가 붙어 있다면 열이 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오래 끓이셔야 되고요. 또 집에서 계란 요리 하실 때 만지기 전후 따뜻한 물에 비누칠을 해서 손을 30초는 씻으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른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봄, 가을, 겨울에 모두 나타나고 그중에서도 겨울에 집중됩니다. 감염된 물이나 음식은 물론 감염 환자를 통해서도 옮으니까요. 끓이고 소독하고 세척하고 그리고 환자 접촉을 피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주로 봄에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입니다. 이 식중독균은 고기, 튀김류, 국, 카레 등에서 발생하고요. 고온에서도 강한 데다 씨앗을 뿌려서 다시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조리하지 마시고 또 음식을 한꺼번에 보관도 마시고 소분하세요. 이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간단히 막을 수 있는 건 뭐다? 뭐다? 익혀 먹기와 끓여 먹기 그리고 손 씻기 꼭 기억해 주세요. 꼭이요. 제발.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식중독 예방법. 이거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요거 자, 동영상 제조한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못 보여드렸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뭐 봤냐면은 식중독 중에서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세균성 식중독에서 감염형 식중독 해갖고 봤어요. 자, 감염형 식중독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식품 내에 세균이 증식하여 자, 우리가 요거 감염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잠깐만 이게 왜 이 색깔로 되니? 자, 보면은 감염형 식중독은 자 어떤 식품이 하나 있어요. 이 식품은 어떤 거든지 다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식품에다가 세균이 오염됐어요. 그죠? 오염된 세균. 자, 세균으로부터 식품이 오염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오염된 세균. 자, 세균으로부터 식품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죠? 자, 그 세균이 오염돼 있는 이 식품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식중독을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요 살모넬라 식중독하고 또 뭘 봤냐면은 예,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봤어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식중독균 그러면은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균하고 노로바이러스하고 두
그 미생물 중에서 자 병원성 대장균하고 노로바이러스 대가 있죠. 자, 요 두 가지가 자 일으키는 식중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식중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장관출혈성 대장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병원균은 보면은 5157H7 대가 있는데 요 균주 같은 경우에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발생시킨다고 이야기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감염형 식중독 해갖고 여러분들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하고 살모넬라 식중독하고 요 두 가지를 봤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날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 아시아권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요 아시아 지역에서 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체적으로 이게 장염 비브리오 요 균주에 의해서 식중독이 아주 크게 발생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 자, 일본에서 아니 중국에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으로 자, 굉장히 크게 일으킨 두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러면은 요거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라고 안 하고 이따가는 비브리오 블리니피쿠스라는 거요. 자,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 한번 또 볼 겁니다.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균 그러면은 비브리오 파라 헤몰리티쿠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브리오 블리니피쿠스라는 균주가 있는데 요 두 개의 균주가 식중독을 많이 유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장염 비브리오 균주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호염균이라는 거. 자, 요거는 뭐를 좋아한다는 뜻이냐면 소금을 좋아한다는 뜻이 됩니다. 소금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보통 바닷물 농도가 3 내지 4%라고 보시면 돼요. 바닷물 농도의 소금 농도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 하면은 바닷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호염균으로서 자 소금 농도가 3 내지 4%에서 가장 잘 증식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죠? 요 온도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하나하나 균주에 대해서 외우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식중독균 그러면은 중온균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25도에서 45도 그 사이에 있는 균주들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유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식중독균 그러면은 중온균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25도에서 45도 요 온도 사이를 많이 자 좋아하는 온도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장염 비브리오 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세균의 세대 시간 그러면 20분으로 봅니다. 자, 20분으로 보는데 세대 시간 그러면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균주가 있었어요. 이게 배로 늘어나는 그 시간대를 세대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장염 비브리오 균주 같은 경우는 세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0분 만에 한 번씩 증식을 하는 게 아니고 장염 비브리오 균주는 10분 내지 12분 만에 한 번씩 증식해요. 그러면 다른 세균에 비해서 2배로 빨리 증식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 자 식중독을 유발하는 요 균주가 많이 그죠? 오염시키는 식품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 해산물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게장, 초밥, 생선에 오이 절임, 소금으로 절였어요. 그래서 식음 농도가 높은 이런 식품에서 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많이 유발하는 식품이다 하는데 날 생선들 있잖아. 날 생선. 우리가 회로 많이 먹죠. 그죠? 이런 식품들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해산물 중에서 오징어 무침이라든지 꼬막 무침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익히지 않고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무침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 요런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감염 경로 보시면은 날이거나 익히지 않는 거, 날로 자 덜 익힌 어패류라든지 그거로 인해 갖고 2차 오염된 자 가열식품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회를 썰었다든지 생선을 썰었다든지 칼 도마 있죠. 생선 자 조리한 요거죠. 칼 도마 같은 경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장염 비브리오 균주에 오염된 손이라든지 요런 손 조리자 손 요런 손에 의해서 다른 식품을 이 손 오염된 손으로 다른 식품을 만졌다든지 하게 될 경우는 2차 오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오염도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름철에 우리가 보통 바다에 많이 가잖아. 바다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을 갔어. 근데 우리가 바닷물을 보고 어떻게 바다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머 어떡하나 나는 내 몸에 상처가 있어. 어머 상처가 있을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로 해수욕장 바닷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절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다를 보고 안 들어가요? 하게 되겠죠. 예, 거기에 여러분들은 붕대라든지 물에 젖지 않는 밴드 같은 걸 잘 그죠? 동여 매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상처로 통해서 이균주가 침입을 한다든지 하면은 폐혈증이라는 이런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해수욕 갔을 때 여러분들 상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예. 젖지 않는 밴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잘 감싸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 증상대가 있죠. 자, 굉장히 요거 보면은 잠복기가 짧아요. 보통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보통 2, 3일인데 요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 12시간대가 있어요. 굉장히 짧죠. 자, 복통, 설사, 발열대가 있는데 열이 없습니다. 구역질 구토, 오한 증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거냐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요 균주 같은 경우는 장염 비브리오 요 균주 같은 경우에는 해수 온도가 바닷물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어져야 이 균주가 바다 위로 떠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장염 비브리오 균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바다 깊숙이 있다가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요 계절이 되어야 바다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에서 9월 요럴 때 그죠? 우리가 잡은 생선, 어패류 요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날로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그죠? 또 간이 나쁘다든지 위수술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생선회라든지 초밥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안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장염 비브리오 균주는 호염균이라고 했어요. 호염균. 자, 요거는 소금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바다에 가서 생선을 잡았어. 나는 회로 먹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바닷물에 있었어. 그렇다고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수돗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수돗물로. 자, 요는 호염균이기 때문에 소금기 있을 때는 요 생선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수돗물로 씻으면은 요 균주가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돗물로 한번 잘 씻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횟감용 칼 있죠. 칼, 도마 요런 것들은 다른 식재료하고 절대로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 횟감용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꼭 그죠?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어패류 갖고 만든 가공품들 있죠. 요런 거 제조한다든지 유통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낮은 온도대를 이용하고 2차 오염 주의대가 있죠. 절대로 내가 생선 만진 손이라든지 그럴 경우 내 손 같은 경우 어떻게 생선 만졌다. 그러면 꼭 세척을 해야 돼. 씻고 나서 다른 식재료를 만져야 2차 오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예방하는 방법도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것도 예방법이고, 요거 장염 비브리오 균주, 요거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죠? 요 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사멸시킬 수 있어요. 60도 온도에서 15분간만 가열하게 되면은 사멸해요. 80도 온도에서는 7, 8분 이상 가열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요렇게 가열하고 나서 섭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요럴 때 보면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에 의해서 보통 요거 보면은 동해안보다 서해안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이렇게 사망한다는 이런 게 뉴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만은 크게 빵빵 터진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자, 예방법 여러분들 요거 잘 지키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캠필로박터 식중독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듣게 될 거겠지만은 캠필로박터균은 인축 공통전염병이라고에 속해요. 인축 공통전염병. 사람이나 동물, 자, 사람이나 동물이 사이에서 상호 전파시킬 수 있는 균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동물한테로, 동물이 사람한테로 전파시킬 수 있는 전염병, 인축 공통전염병에 요 캠필로박터균을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축 공통전염병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품위생학 시간에 제가 제빵 위생 안전관리 시간에 듣게 되겠지만은 한 180여 종이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18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캠필로박터 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쭉 보고 온 식중독균 그러면은 호기성균 내지 통성염기성. 자, 산소가 있어야 살든지 산소가 없어도 살든지 균주인데 요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미호기성균이에요. 자, 미호기성은 산소 농도가 3% 내지 5% 정도 있는 요, 자, 산소 농도가 되어져야 요 균주는 잘 증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호기성균. 자, 캠필로박터균 그러면 미호기성균. 여러분들 오늘 식중독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게 되겠지만은 미호기성균 그러면 요 캠필로박터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캠필로박터균만 미호기성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온도 볼 거 없습니다. 온도 볼 거 없어요. 요 캠필로박터균은 10도 이하에서도 장시간 생존한다고 되어 있죠. 영하 20도 이하에서 한 달 이상 생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낮은 온도대에서도 요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사멸시킬 수 없다. 냉동고에서도 얘는 생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그죠? 우리가 이 식중독균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열이에요. 가열. 70도 온도에서 1분 이내에 사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아까 여러분들 식중독 예방하는 데서 뭐였어요? 익혀먹기가 나왔잖아요. 익혀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우리가 요 캠필로박터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하나 또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죠? 제가 제빵 위생 관리사 시간에는 안 보여드리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제가 제빵 위생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수업 시간에 보여줄 건데 원인 식품 중에서 식중독 원인 식품에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식약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요 닭고기로 갖고 또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을 갖다 동영상물을 제작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요 닭고기가 굉장히 그죠? 식중독 식품으로 많이 손꼽히고 있는 식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 우유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CU로 나와 있는 거. 자,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 먹는 우유는 CU라고 이야기합니다. CU. 자, 우리가 젖소에서 젖을 바로 짠 걸 생우유라고 해요. 이거는 가열살균이 안 된 거고 CU는 가열살균 해갖고 우리 소비자들이 먹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걸 CU.
판매하고 있는 거를 씌우고 생우유는 젖을 바로 짜갖고 가열살균 안 한 걸 생유라고 합니다. 자, 생유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자,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원인 식품들이 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름철보다는 5월 내지 6월에 많이 발생하죠. 감염 경로를 한번 보시면은 닭고기 만진 손, 자, 손이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다른 조리기구를 만진다든지 했을 경우는 2차 오염을 시켰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캠필로박터균을 갖고 있는 보균 동물과 접촉을 했다든지, 자, 그 캠필로박터균에 오염된 식품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자, 요런데 감염된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자,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가축이나 애완동물 도축한다든지 도개대가 있죠. 도축은 자, 육류 종류 도개 가정대가 있는데 닭을 잡는 과정이라든지 요럴 때 자, 오염시킬 수 있겠죠. 그런 식품들이 감염 식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 썰 때 염소 소득이 불충분한 물대가 있는데 요거는 소독된 물이란 뜻이 되겠죠. 소독된 물. 자, 수돗물로 쓰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물 이용한다. 그럴 경우는 수돗물이 가장 좋습니다. 수돗물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굉장히 긴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게 7일까지 나오죠. 그죠? 자, 7일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식중독 그러면은 설사복통, 두통, 자, 설사복통 어디 갔어요? 발열 나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발열은 어떤 식중독에서는 나고 어떤 식중독에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토복통 설사는 어떤 식중독엔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방합니다. 캠필로박터. 우리가 자,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가축이나 조류나 장 속에 들어가 있었던 자,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염된 물이라든지 오염된 음식물이라든지 자,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감염되죠. 그걸 잘 생각해 갖고 보면은 자, 예방법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자, 복균 동물하고 접촉 금지한다든지 식육으로부터 오염이 안 되도록 예방해야 된다든지 닭고기 같은 경우 75도에서 3분 이상 가열돼가 있는데 어머 이제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죠. 어머 75도에서 3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 온도입니까? 여러분들 물 끓는 온도 몇 도이에요? 한번 채팅창에 넣어 보시죠. 물 끓는 온도 어느 온도는 0도입니다. 가은이가 100도입니다. 민지도 100도입니다. 그죠. 맞아요. 100도 온도죠. 그죠. 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자, 여기 솥이 있어요. 요 솥에다가 닭고기를 넣었어요. 닭을 넣었어. 근데 자, 우리가 여기 물을 넣고, 그죠? 끓이게 되면은 물이 퍽퍽퍽 끓고 있으면 이건, 수영이도 100도입니다. 올려줬어요. 네. 자, 퍽퍽퍽 끓으면은 요거는 그죠? 잡곡물 온도는 지금 100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 닭고기의 한 중앙부 온도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닭고기의 한 중앙부, 가장 닭고기에서 두꺼운데 그 중앙부 온도가 75도가 되면서 3분 이상 가열해라. 그렇게 돼가 있어요. 원재료하고 조리된 식품을 분리해서 보관하라 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장에 가면은 냉장고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 한 냉장고에서는 익힌 음식을 넣고 한 냉장고에는 조리 안 된 음식을 넣고 그러면은 딱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는데 냉장고가 한 개밖에 없을 때가 문제죠. 그죠? 자, 그럴 때 조리한 식품은 위로
자, 넣어야 된다고 했고 조리되지 않는 식품은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왜? 만약에 조리 안 된 식품을 위쪽으로 올려놨는데 위에서 그죠? 자, 거기에서 어떤 닭고기 같은 데서 물이 자 생성돼가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조리된 식품을 오염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조리한 식품은 될 수 있으면 위쪽으로, 조리 안 된 건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다른 식품을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재료하고 조리한 식품을 분리 보관하라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자, 개인위생은 철저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육을 만졌다든지, 자, 우리가 계속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식품을 만졌다든지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채소 만지다가, 만약에 내가 육류를 만져야 돼. 그때는 채소 만졌다 이 손조차도 씻어줘야 돼요. 자, 내가 채소를 만지고 또 다른 식재료를 만질 때는 꼭 먼저 손을 씻고 나서 그 식재료를 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개인위생 철저히 해야 되고 생육 만진 손 같은 경우는 손을 잘 씻어주라 데가 있어요. 가급적 수돗물 써라 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돗물 같은 경우는 소독해서 여러분들 댁으로 보내주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돗물로 이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근데 독소형 식중독 잠깐만요. 독소형 식중독 자, 우리 독소형 먼저 볼 게 아니고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요거 지금 제가 잘못 넣어놨어요. 보니까 지금 요 독소형 식중독은 뒤로 보낼 거예요. 자, 요거는 자, 요거 독소형은 우리가 지금 감염형 먼저 문제 풀이하고 나서 독소형은 이따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이 갑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틀린 것 찾아야 됩니다. 주요 증상은 구토, 발열 뭐라고 했어요? 자, 설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증상을 급성 이장염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유독 유해한 물질을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발생한다.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량의 생균을 섭취하여야 발생한다. 때가 있어요. 자, 요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 틀린 것 두 개, 자, 하나를 찾는데 1번하고 2번은 제가 바로 설명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보통 식중독이다 그러면은 구토, 발열, 복통 증상, 설사 이 증상을 급성 이장염 증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1번, 2번은 맞다는 뜻이에요. 3번하고 4번하고 여러분들 한번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틀린 건지 한번 여러분 찾아볼래요? 네. 자, 채팅창에 여러분 쭉 올려보세요. 3번하고 4번하고 자 그죠? 유독 유해한 물질을 식품과 함께 섭취해서 발생한다. 자, 일반적으로 다량의 생균을 섭취하여 발생한다. 되가 있어요. 오, 그쵸? 요거하고가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 그죠? 3번일까요? 4번일까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본인 생각 올리시면 돼요. 3번, 안소원 3번, 자, 예영이, 민지 3번, 수영이도, 가은이, 김지우, 김서연, 김경미 학생, 네, 3번요. 맞아요. 왜 안 올려요?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3번 올리셨는데 3번 맞습니다. 그죠? 자, 가은이, 지우, 서연이, 경미 학생까지 쭉 올렸는데 유독 유해한 물질 그러면은 모든 식중독이 여기 다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유독 유해한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균에 의해서 그러면 맞죠. 그죠? 균. 그래야 되는데 자 유독 유해한 물질 그러면은 모든 식중독을 뭉뚱그려서 유독 유해한 물질이죠. 그죠? 이런 걸 먹어서 생기는 식중독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균성 식중독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바로 나올 게 그죠? 동물성에 의한 식중독, 식물성에 의한 식중독 다 나오죠. 다 유독 유해한 물질이 있다. 요것들도 다 그죠?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모넬라 식중독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살모넬라 식중독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원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은 그죠? 홍보를 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게 살모넬라 식중독 때가 있는데 우리 작년에 김밥집에서 크게 터졌죠. 살모넬라 식중독. 그죠? 자, 틀린 거 찾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장관에 존재한다. 가장 잘 자라는 pH는 중성대이다. 포자를 형성하여 열에 매우 안정하다. 식용이나 가금류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한다. 내가 있는데 자, 사람이나 동물의 장속에서 볼 수 있는 거. 여기서 제가 줄 쳐준 것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요 중에서 하나가 틀렸네요. 틀린 것 찾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자를 형성하나 안 하나를 알아야 돼. 포자 형성균 그러면 제가 딱 2개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김경미 학생이 3번요 했어요. 예영이도 가은이, 민지, 소원이, 수영 학생, 김지유 학생, 김서연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채팅창에 한 번도 안 쓰면은 제가 여러분들 같이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이름을 제가 단 한 번도 안 부르게 되겠죠. 그죠? 사실 제가 지금 요 창을 보고 있는데 요 창에는 둘, 넷, 여섯, 여덟, 9학생 이름만 떠요. 나머지 학생들 이름은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쭉 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래도 제가 여러분 이름 한 번씩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포자 형성균 아니죠. 그죠? 자, 제가 요 포자 형성하는 균은 2개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자, 요거만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바실루스균, 바실루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요 균주는 자, 요 균주 하나, 요거 균주 하나, 요 2개 균주가 포자 형성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살모넬라 식중독은 포자 형성 안 합니다. 열에도 매우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모넬라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60도 온도에서 30분만 가열해도 이 균주는 없앨 수 있어요. 자, 요거는 3번입니다. 세 번째, 베이커리에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요거 잘 보세요. 문제 끝까지 봐야죠. 그죠? 자, 틀린 것 내가 있어요. 재료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선입선출한다. 재료를 썩이 편리하도록 자, 선입선출하는 방법. 2번째는 재료를 썩이 편리하도록 바닥에 놓고 사용한다. 부패하기 쉬운 것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한홍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제빵 작업을 하지 않는다 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답이 뭘 것 같아요? 오! 보자. 가은이, 경미, 임지혜, 김민지, 김예영. 2번이요. 와, 내가 읽기도 전에 다 올렸어.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살모넬라 식중독을 모른다고 치어도 우리 안소원 학생도 2번 올렸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전혀 모른다 쳐도 그죠? 여러분들 재료는 어떻게 해야 돼? 선입선출하는 방법 써야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써야죠.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거는 냉장고 보관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따 보게 되겠지만 황색 포도상 구균식중독 그러면은 화농성 질환들은 여러분들 조리라든지 제빵 작업하면 안 됩니다.
재료 쓰기 편하라고 바닥에 놓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재료를 바닥에 놓고 쓰게 되면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에서는 2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학생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에요. 맞는 것. 지금 틀린 것 여러분 쭉 보셨고 맞습니다. 맞는 것 찾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 장속에 들어가서 장간에 상존하는 공생균이다. 사람 동물의 장속에 있는 균주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생균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물음표.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하고 접촉을 피한다. 때가 있어요. 이거 맞는지 자, 생각해 보시고. 대장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는 자, 여름철이다. 그렇게 보시고. 요거 대장균이 포자 형성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요게 맞는지 틀리는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포자 형성균 한번 보세요. 바실루스균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 자, 대장균이 바실루스균일까요? 클로스트리디움일까요? 아니죠. 포자 형성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은 일단은 틀렸어요. 그죠? 자, 우리가 요 대장균 식중독이 여러분들 공기 중으로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공기 중으로 전파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곰팡이에 대해서 이따가 수업할 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자, 식중독은 내가 식중독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4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네. 대장균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 전파 안 시킵니다. 대장균이 오염된 식품은 우리 김민지 학생이 안 옮깁니다 해놨어. 예, 맞아요. 우리가 식중독은 안 옮깁니다. 근데 이따가 옮기는 거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바이러스 식중독은 옮긴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안 옮겨요. 자, 안 옮깁니다. 자, 동물이나 사람 장속에 있으면서 요 대장균 같은 경우는 다른 균주를 살 수 없게 만드는 균주라고 보시면 돼요. 공생균이 아닙니다. 공기 중으로 전파 안 시킵니다. 자, 요거 포자 형성하지 않습니다 했죠. 그래서 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문제를 일으키는 균주다. 그러면 결국에는 3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똑같은 거 이제 틀린 것 찾습니다. 환자와 보균자의 분변 오염을 방지한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나 동물의 장속에서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환자라든지 이 균을 갖고 있는 보균자 분변 오염이 안 되도록 방지한다. 식품은 60도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하여 섭취한다. 이거 잘 보시고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사용한다. 여름철에는 익히지 않는 음식은 가급적 피한다.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요거 답이 보이는데 5번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자, 제가 요거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60도 온도는 이야기했어. 그죠? 온도 이야기했고, 시간을 얼마나 가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 자, 여러분들 좋은 살균법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민지, 수빈이 2번이요 올렸어. 자, 좋은 살균법 몇 분간 가열 살균 하던가요? 옳지. 지금 수영이, 지우, 경미, 가은이, 가령이, 안소원.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수빈이가 30분 가열하면 됩니다. 올렸어요. 서연이 2번이요. 수영이 30분이요. 맞아요. 예. 안소원 30분이요. 써놨어. 예.
맞아요. 그죠? 우리가 저온 살균법 그러면은 60도에서 65도 온도에서 30분이잖아. 자, 요거 여러분들이 다른 거 그죠? 다른 거하고 막 응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대병원성 대장균 요 식중독균만 생각 안 해도 되죠. 자, 환자, 보균자, 분변 오염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식품에 오염 안 시키도록.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될 수 있으면 익힌 음식 먹어야 되고, 이거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식중독에서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60도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하면 됩니다. 1시간씩 가열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2번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답이 2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갑니다. 요거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여러분들. 틀린 거 찾아야 되겠죠. 호염균. 자, 호염균은 소금기 있는 바닷물을 좋아하는 균주다. 보통 3% 내지 4% 소금 농도를 좋아하는 균주다 이야기했어요. 주로 여름철 해산물로부터 감염된다. 포자 형성하여 열에 매우 강하다. 다른 식중독균보다 증식 속도가 세대 시간이 아까 10분에서 12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보통 균주들은 세대 시간이 몇 분? 20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보통 균주들은 세대 시간이 20분인데 장염 비브리오 균주는 10분 내지 12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쭉 보시고 어떤 게 답일 것 같은지. 우리 김지우 학생이 3번. 지혜, 예영이, 소원이, 민지, 수영이 3번요. 또 다른 학생들은 올려봐. 천천히 올려도 괜찮으니까. 가령이가 3번요. 옳지. 경미 3번요. 서연이 3번요. 수영이 3번요. 민지 3번요. 그 위에 학생들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화면 넓혀놨어요. 맞아요. 그죠? 요거 장염 비브리오 균주는 호염균이라고 했고 여름철 해산물에 문제 많이 일으킨다고 이야기했어요. 해수물 온도가 15도 이상 온도가 높아져야 이 균주는 바다 밑에 있다가 위로 떠오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장염 비브리오 균주. 자, 다른 식중독 균보다는 세대 시간 증식 속도가 빠른 게 세대 시간이 요렇다 했어요. 다른 균주에 비해서 빨리빨리 증식하는 게 2배가 된다고 했어요. 증식하는 게. 자, 장염 비브리오 균주는 포자 형성하지 않습니다. 포자 형성균 2개만 외우라고 계속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죠. 그죠? 바실러스균하고 클로스트리균. 요것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도 답 찾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네. 또 나와 있어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자, 해산물은 자, 이 장염 비브리오 균주는 호염균이라고 했어요. 바다에 가서 생선을 어류를 낚시를 했어. 그럴 경우 바닷물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회 떠먹는 것보다는 우리 수돗물이나 아니면은 가지고 간 물로 한번 세척하고 먹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해산물은 담수로 세척하여 섭취한다. 저온에서 잘 자라지 않아 냉장 보관은 안전하다. 여름철에 조개나 생선의 섭취를 피한다. 피부 감염도 되므로 해수욕에 주의한다. 자, 여러분들 틀린 것 찾기입니다. 우리 지우 학생이 2번요 했어요. 또 다른 학생들은 소원이 2번요. 예영이도 2번요. 가은이도 경미 학생도 수영 항서연 학생, 김민지 학생, 와 임지혜 학생, 임지혜하고 항서연 학생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계속 답글 올려주세요. 김민지, 김가령 2번요. 소연아 반가워. 임지혜도 반갑습니다. 잘 올려주세요. 김서연 2번요 올렸어요. 맞죠, 그죠? 자, 해산물 수돗물로 씻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름철에 조개 생선 날로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피부 감염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 있는 사람들 해수욕장에 자 바닷물에 들어갈 때 잘 감싸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저온에서 잘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냉장 보관이 안전하다. 요거는 아니에요. 자, 저온에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냉장 보관했다고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자, 요거는 2번입니다. 와,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합니다. 캠필로박터균 갑니다. 인축 공통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요거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얘는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호기성균 내지 아니면은 통성염기성균이라고 했는데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균주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여름철 더운 지방에서 잘 자란다. 다른 식중독균보다 냉동에 얘는 영하 20도에서도 얘는 살아남는 균주라고 이야기했어요. 포자 형성하지 않아 열에 약하다. 자, 포자 형성균 제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캠필로박터균이 포자를 형성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자, 요 균주 같은 경우가 호기성균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균이었는지요. 얘는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보자. 경미, 애영이, 임지혜 1번. 우리 임지혜 이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1번요. 서수영, 김지우, 황서연. 우리 서연이도 이제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황서연, 김서연. 예. 김가령 1번이요. 안서원 1번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학교 왔을 때 여러분 바로 너였구나. 우리 학생 맞구나 할 거예요. 우리 수빈 학생도 1번이요 올렸어요. 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호기성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미호기성균이라고 했어요. 캠필로박터균. 다른 거. 자, 여러분들이 요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특징이 미호기성이에요. 미호기성. 자, 요 캠필로 미호기성균이에요. 요 균주 같은 경우는 산소가 3 내지 5%만 있을 때 잘 자라는 균주. 캠필로박터균이에요. 다른 것, 자, 요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미호기성,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 너무 잘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 그죠? 제가 이거 잘못 넣었죠. 그죠? 독소형식 중독 갑니다. 자, 독소형식 중독 다시 거꾸로 갔어요. 그죠? 독소형식 중독 때가 있는데 자, 보틀리누스 식중독 때가 있어요. 그죠? 자, 보틀리누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 이거는 클로스트리디움. 자, 보툴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로스트리디움 써드릴게. 자, 요거 균주는 클로스트리디움 자, 요균주 같은 경우는 클로스트리디움 선생님이 글 좀 되게 못 쓰죠. 그죠? 자, 여기에 특히 더 이거 갖고 쓰기가 힘드네요. 자, 보틀리누스 식중독 때가 있는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늄이라는 이 균주에 의해서 식중독을 유발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독소형 식중독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거는 뭘 봤냐면 감염형 식중독을 봤어요. 자, 독소형 식중독은 뭐냐 하면은 자, 요 식품이 있어요. 식품이 있는데 자, 세균이 요 식품에다가 오염을 시켰어요. 오염을 시켰는데 자, 요 세균이 자, 요 식품에 오염됐죠. 그죠? 요 세균이 요 식품에서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은 독소를 만들어냈어요. 자, 요 식품에 오염되어 있는 요 세균이 독소까지 만들어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물을 먹는데 뭐까지 먹었냐면
독소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 독소를 먹어야 식중독이 유발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독소형 식중독은 자, 식품 중에 증식한 세균이 자, 뭘 만들어? 독소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 독소를 만들었는데 요 음식물을 먹을 때 독소하고 같이 먹어서 일으키는 식중독을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틀리누스 식중독대가 있어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늄 대가 있는데 자, 요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요거는 독소 생성하는 균주. 그죠? 자, 독소 생성하는 균주. 자, 여기 보세요. 원인 세균 보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늄 대가 있어요. 요 보틀리누스 식중독 유발하는 이 균주 같은 경우는 편성 혐기성 균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요거는 편성 혐기성대가 있는데 요거는 절대로 산소가 있으면은 살 수 없는 균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 내열성 뭘 만들었어요? 아포를 형성했다. 대가 있는데 우리가 요 아포하고 똑같은 말이 포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열성 포자나 아프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보틀리누스 식중독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포자 생성균이고 자, 요 뭐예요? 신경독인 뉴로톡신을 만든다 데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신경독 생성한다 데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독소 중에서 요 신경독 같은 경우는 뉴로톡신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치사율이 높은 독소 중에 하나가 자, 요 신경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뉴로톡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여러분들 보틀리누스 식중독에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균은 100도에서 6시간 가열하면 없애고 자, 120도에서는 4분 이상 가열해야 없앨 수 있다 되가 있어요. 자,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이 균을 없애는 데는 그죠? 자, 보틀리누스가 만들어낸 독소대가 있어요. 균은 그죠? 100도에서 6시간, 120도에서는 4분이지만은 요 균주가 만들어낸 독소대가 있죠. 이열성이다 대가 있어요. 이열성 대가 있는데 오히려 독소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열에 굉장히 불안정한 독소이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독소를 없앨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균은 높은 온도에서 자, 없애는데 독소는 이열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열성. 자, 요 이열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80도 온도를 이용한다. 자, 80도 온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30분간 가열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100도로 폭폭폭 끓일 거다. 자, 100도 온도에서는 1분 내지 2분 만에 독소를 없앨 수 있어요. 균 없애기보다 독소 없애는 온도가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보틀리누스가 만들어낸 독소 그러면은 신경독 여기에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요 우리가 한 번만 폭폭폭 끓여서 먹으면 될 걸 요 독소가 균주에 의해서 만든 이 독소 같은 경우는 신경독이라고 했어요. 누로톡신해 갖고 근육을 마비시킨다 데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틀리누스 식중독이 어떤 식품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통조림, 여러분들 통조림 먹을 때 잘 안 데워서, 안 익혀서 먹어요. 자, 우리가 통조림은 보통 우리가 그냥 먹는 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데 요 통조림 같은 경우 100도 온도에서 만약에 독소가 생성됐다 그러면 1분 내지 2분만 가열해도 이 독소를 없앨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보틀리누스균이 만들어낸 요 독소 같은 경우는 보고독, 자, 테트로도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요런 독소보다 1000배 이상 강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뱀독보다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틀리누스 식중독균에 의한 독소가 생성된 식품을 먹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문제가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인 식품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식품 대가 있어요. 잘 데워서 먹어야 되죠.
명조림, 자, 식품, 통조림 식품, 레토르트 식품 잘 가열해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자, 식육이나 소시지, 훈연, 뭐 염장한 어류 요런 거 비위생적으로 처리한 식품이라든지 분변에 오염된 식품 모두 다가 원인 식품이 된다 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틀리누스 식중독 그러면은 다른 말로 통조림 식중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조림 식중독, 유럽 같은 경우는 소시지 식중독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뭐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편성 현기성이죠. 통조림, 명조림, 레토로또, 자, 소시지 죄다 다 무슨 상태예요? 자, 잘 그죠? 네, 요것들은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서 절대로 산소가 안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식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균주가 거기에서 증식하면서 포자 생성을 하면서 독소 만들고 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통조림 같은 경우 뭐 그죠? 뭐 레토르트 식품 그런 거 우리 보통 보면은 100도 온도에서 3분 가열하라고 돼가 있잖아.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는 3분 3분 카레 아니면 3분 짜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 3분간 가열하면은 만약에 독소가 생성됐다 해도 없앨 수 있다고 그죠? 시간이고 온도대죠. 100도 온도에서는. 자, 그다음에 그죠? 여기 바로 없어요. 그죠? 이렇게 쭉 떨어져가 있습니다. 자, 잠복기 같은 경우는 독소형 식중독은 잠복기가 감염형보다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독소가 얼마나 생성됐냐에 따라서 잠복기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자, 신경마비, 현기증, 두통, 시력 떨어지고 언어장애, 호흡곤란 온다고 되어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방법 갑니다. 자, 채소라든지 곡류 같은 경우는 깨끗이 세척하고 어패류는 신선한 것으로 뭐 조리해서 먹고 자, 120도에서 4분 이상 돼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균주 없애는 온도 그죠? 균주를 없애는 온도가 요 온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0도 온도에서는 우리는 앞에서는 6시간 돼가 있고 여기는 30분으로 돼가 있어요. 그죠? 자, 완전 가열 살균해서 먹어라. 맹조림, 통조림, 레트로트 같은 경우는 멸균 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는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될 수 있으면은.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사 먹을 때는 자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 사 먹으라는 거. 만약에 자 통조림을 샀는데 보니까 아래 위가 뿔 나왔는지 옆구리가 그죠? 옆으로 삐지고 나왔는지 이런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잘 보시고 만약에 이상하다. 위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새어나온 흔적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폐기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죠? 요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보통 회사 제품, 가공식품에서 나오는 통조림, 명조림, 뭐 레토르트 같은 경우는 항균 물질을 첨가해 줬어요. 항균제 넣어줘요. 보통 아질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레토르트 자 그죠?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은박지 같은 데다 쌓여 있잖아. 그런 게 이상하게 빵빵하게 뭐 배가 불렀다. 통조림 같은 경우 옆이 삐지고 나왔다. 아래 위가 자, 불룩불룩 나왔다.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